네, 박원순 서울시장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세부담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재상 기자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올립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가중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던 등록임대 사업제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7%에서 14%를 공급합니다. 현재 신혼부부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처음으로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됩니다. 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은 잔금대출의 규제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 공급의 활로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더 사지 말고 빨리 팔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뛰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 부작용은 없는지 김용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규제에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커졌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들이 아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있는 주택도 일부는 처분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금보다 더 오를 집값을 기대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주택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최대 50%로 최대 70%까지 강화된 양도세율보다 높지 않습니다. 증여로 이어지면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돼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지난달 과세 기준일이 지나 당장 다주택자들의 올해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되고 그 기준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 부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